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의 전은경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 문자 픽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인 픽토그램은요, 정지 표시나 신호등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도 있지만 각국의 문화별로 다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네, 픽토그램은 일종의 약속이자 그림 언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픽토그램은 어떤 대상의 의미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보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픽토그램은 일종의 약속이고요. 픽토그램은 주로 화장실, 지하철, 교통 표지판 등등의 공공시설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과 식당, 엘리베이터,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에 한국 산업규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제 표준화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여자와 남자 표시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한다는 광의의 약속은 되어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픽토그램을 만약 잘못 해석한다면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제 네. 표준화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픽토그램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특히 공항이나 화장실, 지하철 이런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표준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안 채택 건수는 해당 국가의 디자인 능력과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내놓은 표준안이 채택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상구 픽토그램은 바로 일본이 제안한 것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도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상구 앞 사람의 모습이 사선이 아니라 정면이었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1964년에 오타 유키오라는 일본 디자이너가 사람의 몸을 긴장감 있는 사선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군요. 괜한 네. 경쟁심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네. 반갑게도 우리나라가 네. 국제 표준 픽토그램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만든 표준안이 세계에서 통용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제표준의 픽토그램 163종 가운데 병원, 육교, 의사, 음식물 반입금지 등 32종이 한국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오, 꽤 많네요. 네, 지금 심의 중인 것도 있고요. 네. 그간 국제표준 픽토그램은 역사가 긴 영국이나 독일, 일본 것이 다수 채택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디자인이 채택되면서 그동안 안전표시 등에 쓰이는 사람 얼굴 도안이 서양형이 아니라 동양형 얼굴로 교체가 되었고요. 네. 네, 부수적으로는 우리 디자인이 국제 표준안으로 선정이 되면 기존 픽토그램을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각국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네. 픽토그램이 서로 다른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나라마다 좀 다르겠죠? 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국가 문화별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강하게 그 특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망가의 나라 일본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아주 만화스러운 픽토그램이 많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아직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픽토그램에 의존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픽토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설명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올림픽 관련한 픽토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아마도 좀 서로 다른 각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공공시설 외에도 그런 각국의 문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픽토그램 하면 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각 나라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개최지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픽토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은 수영이나 육상, 농구처럼 경기 종목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목별 픽토그램을 처음 사용한 올림픽은 1948년 런던 올림픽이었는데요. 네. 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체계적인 사인 시스템이 등장해서 올림픽의 기본 디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는 독일의 디자이너 오트 아이어가 픽토그램을 넘어서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의 고전으로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디자인하기도 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자의 기원인 갑골 문자의 형태를 띤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아주 문화적인 자부심을 표현했고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런던 올림픽은 실루엣과 다이나믹 버전 두 가지 픽토그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가별로 좀 다른 특색이 네. 있겠지만 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정말 한눈에 탁 어떤 네, 경기인지 이해가 알 수 되죠. 있게끔 네,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네, 지금까지 말이 필요 없는 그림 언어이자 또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픽토그램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경우도 있지만 각국의 문화별로 좀 다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또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의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